이 없는 거예요.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박초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취재팀에서 깊이 좀 취재한 내용이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네, 요즘 학폭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가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의 학폭은 온라인상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날이 많았잖아요. 네. 온라인 수업하고 이러면서 학교 폭력도 온라인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 교육부가 파악한 지난해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네네.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하면 흔히 떠올리는 신체폭력, 금품갈취 이런 거는 각각 7.9%, 5.4%에 불과했고요. 네. 그런데 사이버 폭력이 12.3%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물리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돈 뺏고 이런 것보다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심각성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 학폭이 10년 가까이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훅뉴스는 무법 상태에 놓인 사이버 학폭의 심각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차분차분 좀 짚어보죠. 먼저 사이버 학폭 이러면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뭐 다른 학생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좀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사이버 학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요. 예. 그 범위와 형태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양했습니까? 기상천외해요. 어른들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예. 우선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굉장히 많이 많이 쓰잖아요. 쓰죠.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 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나 허위 사실을 올리면서 그 대상자를 태그해서 그러니까 게시물에 연결을 해서 신상이 드러나게 하고요. 태깅이 되면 문제가 올라오는 댓글이 다 피해 학생한테 알림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이제 동조하는 비방글을 올리면 그걸 여실히 다 피해 학생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네요. 10대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익명 앱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익명성에 기대서 피해 학생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례는 이제 아주 보편적인 사이버 학폭의 형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 학폭으로 피해를 겪은 한 학생의 어머니를 좀 만나봤는데요. 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익명으로 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끼리. 그런데도 글 올리고 니엠이 뭐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욕도 올려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카톡에다가 궁금하면 개인톡으로 보내. 근데 만약에 이걸 발설하면 내 알 칼 들고 쫓아간다. 이거를 알아서 어떤 애는 또 목에다가 딸기 벗겨서 줄을 매달아서 끌고 다닌다고 그랬던 아이도 있었어요. 오늘 이 훅뉴스 내용은 특히 학부모님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사분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이런 사이버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또 예를 들면 원치 않아도 카톡방에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 이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나가면 또 같은데. 부르고 나가면 또 부르고 네, 그러고서 엄청- 따돌리고 네, 엄청 욕하고. 고역이죠. 예. 그리고 또 mem롤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아이돌 가수 등의 멤버로 역할을 정해서 역할놀이식으로 하다가 그걸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 온갖 비방을 쏟아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사진을 합성해서 진짜인 것처럼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런 사이버 학폭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초등학생도요? 네, 초등학생들. 들어보죠. 네.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어떤 애들이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걸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드립 같은 걸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성 관련돼서 안 좋은 거 막 꼬집어가지고 니 애미 뭐뭐뭐뭐 막 이래가지고 5명 같은 애들이 조 같은 걸 짜가지고 그 애들 막 따돌림 시키고 어떤 애가 말해도 걔 말 하나도 답장 안 하고 막 그러는 거 좀 심한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름을 언급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욕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름을 빼고 그냥 내용만 적는 거죠. 둘 사이에 있던 일이니까 다 아는데 언급을 안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뭘 맞거나 이러면 멍이 들고 보이잖아요.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 그래도 눈치챌 수 있는데
이거 온라인상에서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괴롭히면 이걸 티도 잘 안 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인데 어른들은 알아채기가 힘든. 자, 이런 사이버 폭력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잔인하고요. 근데 법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법이 되게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건데 예. 이것 때문에 지난 2012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네.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이 새로운 유형으로 명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인지가 됐어요. 그리고 20조 3에서 사이버 학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못을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9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사이버 학폭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단 얘기고, 그럼 뭐 잘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오죽 중요하면 시행령도 아니고 예. 법을 만들자 이렇게 명시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9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법률이 없습니다. 아니,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법률 정해놓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사실 좀 알아보면서 황당했는데 예. 이게 그래서 일단은 학교폭력 문제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어요. 왜 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법이 없냐. 예, 예.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상황을 파악을 해본 교육부 측도 좀 당황하는 눈치였는데 무법 상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인지 모른다. 네. 왜 법이 안 만들어졌는지 네, 모른다. 관계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것만 제정 안 했었고요. 그 정보통신망하고 음란 폭력 정보가 그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사유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정보통신망하고 음란 폭력 정보가 지금 타법에 그 여가부법하고 방통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더 이상 법률을 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데도 좀 문의해 보셨어요?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어요. 이제 뭐 아동 청소년 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지적을 받고 경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문제가 될 때만 논의가 반짝하다가 예, 예. 결국에는 법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의 말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그걸 안 만들었다는 첫 번째 이유는 사이버 폭력을 아직까지 국가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카톡 감옥이라는 개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톡 감옥이라는 걸 저도 당해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 N번방도 지금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네. N번방 사태 여러분 터졌을 때도 아니 뭐 조주빈 그런 그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지시만 했는데 그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올리기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래서 처벌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없다. 그렇죠.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사각지대가 큰 거고 예, 예. 아이들의 어떤 사이버 그 세상에서의 특성을 어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박 기자가 무법 상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사이버 학폭은 그러면은 처벌이며 뭐 피해자 관리며 가해자 교육이며 이런 게 전혀 그럼 지금 없는 상태예요? 뭐 완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이버 학폭법이 없을 뿐이지 이런 문제가 되는 행위를 처벌을 하려면 뭐 기존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뭐 일반 형법 다 적용할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법이 필요하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만난 한 학생은 SNS에서 다른 친구들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로 모욕죄, 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근데 네. 만약 사이버 학폭법이 지금 있었다면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학폭법이라는 것 자체가 처벌만을 규정한 건 아니고 네.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인데 예, 예.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어떤 조정 과정도 겪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를 오가면서 형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런 네.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문제로 인정되지가 않아서 처벌이나 계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 감옥, 뭐 카톡 감옥. 맵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괴롭힘인데 기상천외한 사이버상의 괴롭힘이죠. 이게 기존 법으로 처벌이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사이버 학폭인지 아닌지 애매하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구분도 안 되는 채팅을 거죠. 하다가 대화를 하다 사이버상에서 뭐 욕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러면은 드러나는 거지만 카톡 감옥은 그냥 계속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척하고 왕따 시키고 네, 이런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이걸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반법으로 거네요.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이버 학폭법이 있다면 뭐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기구도 만들고 실태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 안 되는 현실이고요. 예, 예. 또 사이버 학폭에 맞는 피해 사례 처리 규정도 없으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반적인 신체 폭행이나 이런 거는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사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피해 학생이 겁먹고 사이버 폭력을 당할 당시에 SNS를 탈퇴해버리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상 피해 학생 부모님이 신고를 해도 제출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자, 사이버 학폭법이 있다면 이런 사례는 이제 어떻게 풀 건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이버 학폭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도 좀 취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무엇이 사이버 학폭인가 이걸 분명히 할 수 있고 뭐 수시로 실태 파악을 하는 절차들이 법에 담길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들까지요. 자, 시급히 법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론 법이 능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령도 아니고 법령으로 정해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만들기로 한 법이 9년째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교육부가 아직까지도 당장 이에 대해서 검토할 뭐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아이고. 밝혔네요. 지금 뭐 누구 연예인이 이랬다더라, 누구 스포츠인이 저랬다더라,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 이런 법이 비어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